하락으로 내려올 때 보시면 고점에 갱신 없이 내려오죠. 그럼 미국장 시작되면 강하게 반등해서 이 위에 유동성 구간을 정리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에서 바로 유동성 구간 아래 유동성 구간을 뚫고 매수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켜볼 거는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유동성 구간을 정리를 할 때 고점을 지키는지 저점을 지키는지, 그리고 고점을 지킨다면 저점을 낮추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5분봉의 상승, 하락, 파동의 변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아장부터 이어진 하락으로의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우위의 관점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아래쪽 유동성 구간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올라가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반등을 하여서 매수 측 유동성 구간을 정리를 하고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장 시작되었는데요. 차분히 지켜볼게요. 일단 지금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방향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위에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쪽 유동성 구간을 먼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과 저점을 지키고 강하게 이제 미국장 개장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눌림을 주면 매수를 한번 잡고요. 이 고점 윗부분에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국장 개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파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는, 상승을 하려면 이 파동의 저점을 지켜야 되잖아요. 당연히 파동의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수급 불균형 구간이 여기잖아요. 뭐 이렇게 더 깊게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재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승을 하려면 일단 저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이제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움직였던 이 파동들에서 만약에 여기서 재차 이렇게 뚫어버리면 하락으로 바뀌잖아요. 진입이 좀 늦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먼저 진입한다고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세력들의 그 흔들림에 버티지 못하고 청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이제 미국장 개장하면 파동을 딱 만들면 고점을 지키는지 저점을 지키는지, 그리고 고점을 지킨다면 반등을 해서 고점을 지킨다면 하락 파동을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훅 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지만 1분봉에서 이 파동의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확인은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죠. 지키는지 확인하는 거는 이 상승으로의 파동의 변환입니다. 우리가 진입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아래 수급 불균형 구간을 15분봉 종가로 뚫어주면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1분봉에서 상승으로의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고요. 15분봉과 연결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뚫었다고 해도 다시 파동의 저점이 뚫리면 다시 강하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미국장 개장하고 나면 15분 캔들 적어도 한 개에서 두 개를 확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미국장 개장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 런던장의 흐름을 관찰을 하고요. 그런 다음 정상적으로 하락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비정상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얘기는 이 파동 자체가 하락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빠르게 내린 다음 상승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뭐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걸릴 수도 있고, 이 밑에 유동성 구간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1분봉에서
상승으로의 파동의 변환이 나왔는지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관찰함으로 해서 하락이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 미국장의 저점을 갱신을 하고 상승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1차적인 파동을 만들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서고 눌림 줄 때 진입하면 됩니다. 1차적인 파동의 고점이 여기잖아요. 15분봉의 파동의 고점과 동일하죠. 이제 지금 내려오는 움직임을 볼게요. 보시면 이 저점을 갱신을 못한다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한다면 아래쪽 수급 불균형 구간 확인하시고요. 밑에 유동성 구간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승으로의 파동의 변화를 만들고 11시장에 접어들잖아요. 접어들면 이 눌림이 나올 때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상승으로 파동의 변화를 만들면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일단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와야 돼요. 11시장은 새로운 장이잖아요. 새로운 장에서는 힙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11시 전에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을 만들어도 재차 하락하면서 파동의 저점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거는 하락 파동으로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돌릴 때가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11시장에서 이 파동의 저점을 다시 깨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반등할 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화를 보고 하락으로 잡고 이 수급 불균형 구간 밑에 이 유동성 구간까지 볼 겁니다. 이제 단지 상승 우위의 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 하락으로 내려앉는 파동들이 움직임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우위의 장으로 먼저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1시장에서 반대로 아래쪽으로 먼저 흘러버리면 이 유동성 구간 아래에서 매수를 먼저 잡겠다는 겁니다. 상승으로의 파동의 변환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내려올 때 잘 보시고요.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거든요. 눌림으로 내려올 때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을 보고 매수 진입의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봉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파동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다시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자리, 그러니까 선대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눌림으로 내려오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여기 파동의 저점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면 일단 뚫은 걸로 판단을 하는데 한 번 더 내려와서 이 저점을 확실하게 갱신을 해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입 구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유동성 구간 위, 유동성 구간 아래,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지지할 때 진입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간에서 움직일 때는 매매를 못 하는 거죠. 매매를 해서도 안 되고 관망하면서 그 구역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제 매매 리뷰를 보시면 오전에 매매 못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힙소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매수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손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유동성 구간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이 구간을 종가로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까지도 뚫고 일단 종가가 이 유동성 구간 아래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매수로 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매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의 확률도 줄어듭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리까지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입을 하지만 손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까지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점이 동일하면 내려와서 한번 이 구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움직이거든요. 확실한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진입을 해야지만 세력들이 아래 위로 막 흔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손절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진입점을 줘도 그냥 관망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다가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잖아요. 이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지금 15분봉은 지지를 하는 그림이고 1분봉에서는 일단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하겠습니다.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다가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을 만들 때 매도로 진입을 해서 이 수급 불균형 구간을 뚫고 이 유동성 구간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진입하셨으면 손절은 여기 바로 위에 그세요. 뚫렸다가 아래로 내리고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저점을 뚫고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진입을 하잖아요. 진입을 하실 때 만약에 불안하시면 기다렸다가 뚫고 아래로 밀어 넣을 때 진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빠지면서 이 구간 있죠. 뚫었던 수급 불균형 구간 15분봉 이제 캔들이 이 하락으로 가려면 이 수급 불균형 구간 아래에서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1분봉에서 계속 이제 이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점을 지키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본청을 걸어 놓고 그 위에서 다시 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위에서 다시 잡는 거죠. 15분봉 수급 불균형 구간을 뚫었지만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좀 더 나올 거고요.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점심시간 때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의 움직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수급 불균형 구간을 뚫었으면 저항을 하고 이렇게 더 강하게 내려가야 되죠. 하락으로 가려면. 근데 그 다음 15분 캔들에서 이 수급 불균형 구간을 위로 다시 올렸다라는 거는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면 1분봉에서도 반등이 더 나오겠죠. 반등이 더 나와서 어딘가에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는 저항을 하면서 하락으로 돌릴 때 매도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도를 잡았어도 내리면서 어쨌든 이 저점을 깨야 되잖아요. 깨야 되는데 그 중간에 15분봉의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고요. 15분봉 불균형 구간을 딱 치고 올라오고 이게 종가가 위로 올랐으면 우리가 진입을 했더라도 뭐 이 종가 올랐을 때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본청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면 이 수급 불균형 구간 아래에서 종가로 끝나야 되고 여기를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매수로 이제 진입을 하려면 아래 꼬리를 달았던 이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매도로 한 번 더 접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단지 이제 우리는 일단 하락 파동이 나와 있고 15분봉이 하락 파동이 나와 있고 어쨌든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락 파동으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상승세가 강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락으로 파동의 변화를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 그게 손절을 당한다는 거는 상승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위에 구간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므로 이게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고점을 더 높여놓고, 점심시간 동안 고점을 더 높여놓고, 오후 이제 2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했는 거는 바로 이제 하락으로 뚫지 못해 가지고 바로 본청을 걸어 버렸거든요.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특수성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청산을 그 본청을 해버렸는데요. 11시 장은 12시 30분 전후로 해서 파동의 흐름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 12시 30분 전후로 해서 그 이제 흐름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동안 이제 반등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락으로 바로 뚫지 못하면 그냥 본청에 걸어버리고 다시 이제 점심시간의 흐름을 보고 다시 이제 진입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 15분봉 수급 불균형 구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만약에 점심시간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뚫어가지고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이 유동성 구간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 구간 아래에서 우리는 매수를 잡고 만약 이제 이 구간을 뚫고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 매도를 한번 잡고요. 잡아가지고 이 유동성 구간까지 가져가고 이 유동성 구간 아래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 위쪽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화를 만들었고 이게 점심시간에 좀 특수성이 그런 게 있어요. 물량들이 빠지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하락으로 빠지고 하락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상승으로 쳐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점심시간 초반 때는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추세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초올랐다가도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시간에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갑자기 초올렸다가 갑자기 내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상승세가 강한 거잖아요. 그럼 눌림에서 매수 잡아도 돼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위쪽에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화를 보고 청산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이 지지를 했던 수급 불균형 구간을 강하게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못 뚫었을 때 그냥 청산을 했는 거고요. 한번 지켜보세요. 점심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낚여요. 그리고 미국장 시작해서 장 초반에 이런 곳에서 많이 낚이고요. 또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내려올 때 이런 데서 낚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10시 반에서 두 개 캔들만 보고 11시 장은 또 새로 바뀐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점심시간 장 초반 때는 내렸다가도 올릴 수 있다. 물량대가 들어오고 물량대가 빠지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조심을 하라는 거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15분봉 보시면 밑에 유동성 구간이 있거든요. 이 미국장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뚫을 겁니다. 강하게 뚫으면서 아래 꼬리로 달고 올라온 이 유동성 구간 아래로 종가가 형성이 되고 밑에는 꼬리를 달더라도 여기서는 종가로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1분봉에서 상승의 파동의 변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눌림에서 매수를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 구간을 아마 강하게 이렇게 뚫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반등이 상승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잡을 거고요. 위에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화를 보고 매도를 잡을 거고 여기 유동성 구간 아래에서 아래까지 갔다가 상승으로 파동의 변화가 나올 때 매수를 잡을 겁니다.
이 구간은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어도 진입 구간이 아닙니다. 피보나치 50% 구간 아래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 구간이 아닙니다.